세계적인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에 한국 기업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제인스는 국방 분야 전문 정보 업체로 군사 분야를 다루는 출판사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신뢰성 있는 회사입니다. 신뢰성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인용을 하기도 하며 주 고객은 군사 업체들과 각국 정부인데요. 이러한 매체에 당당히 국내 기업 하나그룹의 이름이 오른 것입니다. 하나는 메인 인터뷰에서 그룹 산하 4개 방위산업 계열사가 올해 41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0%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2030년까지 방위산업 부문의 매출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성장시켜 세계 10대 방위산업체가 되겠다는 포부까지 내비친 상황인데요. 한국 방위산업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의 방위산업은 한국 내에서 소위 돈 안 되는 사업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방산은 정부와 거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군납품의 경우 공급 가격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마진 역시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어서 그 이상의 이윤을 남길 경우 방산 비리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위험 부담까지 기업이 감당해야 있습니다. 이처럼 이윤을 남기기도 어려운 방위산업은 그 개발비마저 산업의 특성상 일반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개발과는 다르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는 돈이 많지 않으니 연구개발 등에 투자할 돈 역시 적었겠죠. 때문에 한국 기업은 자체 비용으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조차 어려운 악순환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이러한 방위산업의 인식을 깨고 2014년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투자로 삼성의 4개 방산 부문 계열을 인수했습니다. 자주포와 장갑차를 만드는 삼성 테크원,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만드는 삼성 탈레스 등이었는데요. 수익성이 크게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하나가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은 선대 회장이 떼신 사업보국을 잇기 위한 오너의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 등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과감한 빅딜을 결단한 한화의 방위산업 투자는 포부에 그치지 않고 세계시장 공략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상품인 K9 자주포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 판매됐고 폴란드에는 차체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갑차 분야에서는 K21 모델을 기반으로 개조를 거쳐 호주 수출용 AS21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세계 최정상인 독일의 라인메탈 제품과 경쟁을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용호상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가 새로 설계한 장갑차 타이거는 개도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은 한국군의 주요 전투함 전투체계와 전자장비를 개발, 납품 중인데요. 북유럽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틈새 시장까지 공략해 해군 함정 개량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이 세계시장 곳곳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것이죠. 한국 방위사업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한 투자와 개발로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산업체는 군이 무기체계를 확정하고 정부기관이 무기를 개발하면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역할만을 담당했는데요. 하나는 이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의 무기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조해 세계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형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의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한국 방위사업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죠. 의외의 소식, 반가운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핀란드 국방부는 예비군용 개인화기를 한국에서 수입하기로 발표했는데요. 그 총기를 판매하기로 한 업체는 놀랍게도 대기업이 아닌 다소 생소한 중소기업인 다산기공이었습니다. 회사가 핀란드군에 납품한 총기는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AK소총을 현대화한 MPK라는 소총입니다. 7월부터 상당한 수량의 총기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중소방산업체 다산기공이 세계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산기공은 유명 총기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작하면서 제조 기술을 습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자체 제품을 개발하면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성장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사는 완성품 총기를 개발해 세계 각국의 군납 사업에도 입찰을 하고 최근에는 한국군 특전사용 기관 단총을 납품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 방산사업의 한계로 인해 높아졌던 진입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방산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한국군이라는 협소한 시장의 한계를 깨고 방산대국으로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그룹의 과감한 재정 투자와 개발, 그리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인 다산기공까지 꾸준한 개발에 도전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하나그룹은 2022년까지 방산 및 항공우주 사업 개발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위산업에서 더 나아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포부를 드러낸 것인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나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한국 방위산업,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봇튜브였습니다.